햄토리를 토리 시리즈에서 제명하기로 했어. 아니 그럼 그 자린 누가 메꾸는 거죠? 몰라 노관심. 이젠 이 친구가 진짜 토리야. 아 뇌절띠.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코드리스 이어폰 리뷰를 하다보면 고가 제품이나 저가 제품 둘 다 공통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딜레이인데요. 몇 가지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코드리스 이어폰들은 200에서 300ms, 즉 0.2초에서 0.3초 정도의 딜레이 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보세요. 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3초간 참고 내뱉으세요. 자, 이제 우리는 숨을 신경 써서 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는 것처럼 언젠가 신경 쓰게 되는 코드리스 이어폰의 딜레이는 항상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근 많은 인기를 얻었던 QC와의 T5는 딜레이를 낮춰주는 게이밍 모드가 인기 급상승 요인이기도 했죠. 하지만 QC 문제라든지 게이밍 모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실제로는 평균 65ms가 아닌 100에서 150ms 언저리의 제품이었습니다. 네, 뻥스펙 제품이었죠. 그래서 흥몽둥이를 별로 탐탁지 않아 하는 분들이 대체제를 찾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딜레이에서는 대체제가 딱히 없었습니다. 물론 낮은 딜레이의 코드리스 이어폰이라면 aptX LL 로우 레이턴시 코덱을 탑재한 제나이저의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가 있지만 30만원에서 40만원을 호가합니다. 단순히 딜레이만 보고 대안품을 찾았는데 가격이 살벌하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5만원 이하의 가격에 96ms, 0.1초가 채 안되는 딜레이에 게이밍 모드를 탑재한 아론의 뮤토리 R2 코드리스 이어폰입니다. 음악 감상 모드와 딜레이가 낮은 게이밍 모드를 지원하고 있어서 모바일 게임과 인터넷 강의 그리고 유튜브 시청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먼저 패키지를 살펴보면 원래 믿음과 신용의 상징 비닐 패킹이 되어 있었는데 빨리 사용해보느라 뜯어먹었습니다. 배가 고팠거든요. 후면 스펙을 살펴보면 요즘 자주 보이는 그래핀 드라이버를 사용했고 통화 최대 7시간, 음악 재생 5시간에서 6시간, 방수 방지는 IP54 등급으로 먼지가 별로 안 들어가는 구조이고 물을 튀는 것 정도는 막아주는 수준입니다. AAC와 SBC 코덱을 지원하고 그 외에 별다른 특이점은 없네요. 그럼 패키지를 개봉하면 그리고 흑지로 고이 접어둔 액세서리 박스를 열면 마이크로비 5핀 케이블과 착용되어 있는 것 포함해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의 이어팁을 제공합니다. 이어팁은 중앙 기둥이 외곽 톤보다 살짝 짧은 형태이고 반투명해 부드럽지만 점성이 있는 이어팁입니다. QCY 시리즈에 들어있는 딱딱한 이어팁에 비해 밀착력이 높고 그로 인한 차음성이 높아지는 게 장점이겠고 귀 모양에 따라 사용 시 이압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4번씩 눌러서 게이밍 모드와 음악 감상 모드 전환을 설명해주는 종이와 동봉된 매뉴얼이 큼지막하게 연결, 초기화, 충전 상태, 버튼 동작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의 볼륨 업다운 설명에 버튼 누르는 횟수가 실제와 다르게 한 개씩 부족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로 넘어가도록 하죠.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이어폰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바코드에 줄을 하나 삐뚤게 넣어서 2만 개가 넘는 패키지를 다시 만들어야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근데 제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막 지적해도 되는 거겠죠? 틀렸네요. 클릭 아이콘을 하나 더 넣어야 하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부르셨다거나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다 오면서 깜빡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퇴사하면서 엿 먹으러 네, 여러분들은 제 영상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구성품은 왼쪽 오른쪽 이어폰 유닛, 충전용 크래들 케이스, 충전을 위한 마이크로비 5핀 케이블, 장착된 것까지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의 이어팁, 매뉴얼과 게이밍 모드 소개 종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유닛을 살펴보면 이어폰 중앙 기둥이 낮은 이유가 있었네요. 노즐이 길게 뻗어있는 구조라 귀 속에 깊숙이 들어가는 형태이고 이어폰 유닛의 크기는 일반 코드리스 이어폰 기준으로 대중, 소중에서 대사이즈에 속합니다. 화이트 칼라 바디에 은색으로 도장된 테두리 장식, 그리고 그 테두리 안쪽에 물리 버튼과 동작 LED 인디케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의 고전적인 인디케이터지만 충전 시 잠깐 점등하고 사용 시에는 페어링이 끝나면 따로 빛나지 않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물방울 같은 형태를 가졌고 약간 귀를 축소해 놓은 느낌이에요. 그럼 귀 모형에 넣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어폰 안쪽의 둥근 부분이 귀 내부 이갑계 곡선에 맞추어 들어가고 물방울 모양의 뾰족한 부분이 주간절은에 안착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제품은 귀 모양에 따라 통화 품질이 많이 갈릴 것 같은데 귓구멍이 깊은 사람은 이어폰 마이크 구멍이 주간절은에 의해 가려질 것 같습니다. 마이크 위치를 약간 바깥쪽으로 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어폰을 케이스 크레들에 넣게 되면 LED 인디케이터로 충전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에는 인조가죽인 듯한 끈을 달아놨는데 시작 부분이 벌어져 있어서 그런지 진중한 느낌이 안 드네요. 지하철 옆자리에 쩍벌남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다리를 한번 묶어주면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감성 넘치는 가죽끈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케이스 크레들은 아주 모던한 분필이나 백설기 느낌인데 거기에 북유럽 감성이 믹스 매치된 느낌이라 아예 이렇게 끈이 없거나 이런 일반적인 스트랩 혹은 오프화이트 느낌의 넓은 라벨 타입의 캐주얼한 스트랩을 달았으면 조금 힙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물론 디자인에는 정답이 없죠. 그냥 제 취향입니다. 충전 포트는 타입C가 아니라 마이크로-B를 제공해서 아쉽지만 이렇게 무선 충전기에 올려놓으면 가격답지 않게 요즘 대세인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케이스 상단 내부에는 뚜껑을 닫으면 이어폰 유닛이 속에서 들썩거리지 않게 잡아주는 구조네요. 그런데 유닛을 사용하고 케이스에 넣을 때 종종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케이스와 유닛 공간을 핏하게 설계해서 대충 놓으면 잘 안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 각진 부분을 깎아냈다면 대충 놓아도 잘 들어갔을 느낌인데 아쉽네요. 뮤토리 분들이 핏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시국이라 국산을 애용해. 연결은 한 번 페어링 후 유닛을 꺼내면 자동으로 페어링 되는 구조이고 멀티 페어링과 멀티 포인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버튼 동작을 살펴보면 어느 쪽이든 한 번 눌러 재생, 정지, 오른쪽 두 번 눌러 다음 곡, 왼쪽 두 번 눌러 이전 곡, 오른쪽이나 왼쪽 어느 쪽이든 두 번 누르고 3초 이상 길게 유지하면 볼륨 업, 역시 어느 쪽이든 세 번 누르고 3초 이상 길게 유지하면 볼륨 다운입니다. 볼륨 조절에 대한 부분은 매뉴얼에 잘못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동작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을 때는 어느 쪽이든 한 번 눌러 받기, 끊기, 두 번 눌러 전화 거절, 그리고 아무것도 플레이 중이지 않을 때 세 번 눌러 마지막 통화로 다시 걸기입니다. 일반 코드리스 이어폰들과는 다르게 뮤토리 R2는 게이밍 모드를 지원하는데 픽스아트의 칩셋을 사용했습니다. 리얼텍과 퀄컴만 듣다 보니 픽스아트가 낯설 수 있는데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의 게이밍 마우스에 들어가는 아바고 픽스아트라는 센서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칩셋은 오디오와이즈의 칩셋이기도 한데 오디오와이즈는 픽스아트의 자회사입니다. 로우 레이턴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무선 코드리스에서 레이턴시, 즉 딜레이 값을 상당히 줄여줍니다.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른쪽 유닛을 4번 누르면 게이밍 모드가 활성화되고 왼쪽 유닛을 4번 누르면 음악 감상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음악 감상 모드에서는 260ms, 게이밍 모드에서는 96ms의 아주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게이밍 모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밍 모드입니다. 네, 싱크 테스트를 위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제 입모양이고 소리가 입모양을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영상을 시청하는데 딜레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을 일부러 빨리 하고 입모양을 크게 하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싱크가 밀리나요? 안 밀리나요? 네, 싱크 테스트를 위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제 입모양이고 소리가 입모양을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영상을 시청하는데 딜레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을 일부러 빨리 하고 입모양을 크게 하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싱크가 밀리나요? 안 밀리나요? 음악 감상 모드입니다. 네, 싱크 테스트를 위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제 입모양이고 소리가 입모양을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영상을 시청하는데 딜레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을 일부러 빨리 하고 입모양을 크게 하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싱크가 밀리나요? 안 밀리나요? 네, 싱크 테스트를 위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제 입모양이고 소리가 입모양을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영상을 시청하는데 딜레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을 일부러 빨리 하고 입모양을 크게 하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싱크가 밀리나요? 안 밀리나요? 차이가 명확하게 느껴지시나요? 뭔가 이상하긴 한데 저는 둘 다 불편할 정도로 차이가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게이밍 모드와 음악 감상 모드의 사운드 소스는 동일하기 때문에 사운드 소스를 기준으로 싱크를 맞추면 사운드와 영상이 1:1로 각각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 딜레이 값의 차이를 시각할 수 있습니다.
게이밍 모드는 회색 영상으로 표시하고 음악 감상 모드는 컬러 영상으로 표현한 다음 두 영상을 겹쳐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싱크 테스트를 위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제 입모양이고, 소리가 입모양을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영상을 시청하는데 딜레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을 일부러 빨리 하고 입모양을 크게 하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싱크가 밀리나요? 안 밀리나요? 네, 싱크 테스트를 위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제 입모양이고, 소리가 입모양을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영상을 시청하는데 딜레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을 일부러 빨리 하고 입모양을 크게 하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싱크가 밀리나요? 안 밀리나요? 네, 시각화하니까 확실히 두 모드 간의 딜레이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못 느끼셨나요? 분명히 게이밍 모드를 회색으로 표현했고 딜레이가 더 없다면 영상에서 먼저 움직여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음악 감상 모드인 컬러 손이 먼저 등장합니다. 뭔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요? 소스 타임라인을 보시면 영상의 완전 처음에는 흑백 손이 보이는 걸로 보아 게이밍 모드가 더 빨랐다고 하지만, 진행될수록 컬러가 먼저 나와서 싱크가 와전됩니다. 그리고 2회차부터는 대놓고 컬러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렇다는 건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크롬과 유튜브 혹은 맥북 사이에서 뭔가 보정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로 제대로 된 테스트를 위해 리듬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아이폰 11 프로의 기본 스피커를 기준으로 하여 게임 내 싱크를 맞춰주고, 기기 기본 스피커 상태의 싱크를 확인하기 위해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무심하게 박자만 맞춰주세요. 이 게임은 한 번이라도 싱크가 어긋나면 게임 오버가 됩니다. 싱크가 아주 잘 맞네요. 그럼 뮤토리 R2의 게이밍 모드입니다. 게이밍 모드입니다. 기기 싱크와 조금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할만하네요. 기기 말고 뮤토리 R2로 싱크를 맞춰주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음악 감상 모드입니다. 음악 감상 모드입니다. 안 되네요. 역시 안 되네요. 안 된다고요. 게임은 냉정하기 때문에 확실히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스마트폰의 스피커 딜레이를 0으로 가정하고 진행한 테스트인데 각 모드 간의 딜레이 값이 확실히 체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내에서는 괜찮았지만 게이밍 모드를 활성화하고 외부 활동을 했을 때는, 특히 지하철 플랫폼이나 인파, 전파 방해가 많은 번화가에서는 음악 감상 모드에 비해 잦은 끊김이 있었습니다. 게이밍 모드 시에는 데이터 패킷을 최소한으로 전송해서 빠른 데이터 처리를 진행하는데, 이게 전파 방해에 취약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음악 감상 모드에서는 인파가 많든 플랫폼이든 끊김이 거의 없었습니다. 착용 모습은 왼쪽, 오른쪽, 정면입니다. 이제 궁금해하실 음질에 대한 부분인데, 뮤토리 R2는 하만 타겟 커브를 기본으로 튜닝해서 그런지 하만 계열의 브랜드 JBL 코드리스 제품에서 저음역을 조금 깎아낸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떠오른 이미지가 바로 JBL 튠 120이었습니다. 사람도 울림통이 중요하듯이 크기가 큰 코드리스들은 어느 정도 기본 공간감을 제공해서 스테레오 사운드가 좋게 들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뮤토리 R2도 유닛의 부피가 비슷해서 그런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핀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BA 드라이버와 다이나믹 드라이버 중간 정도에 위치한 빠르고 단단한 타격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상력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음악 전환 간의 화이트 노이즈도 거의 없는 편이라 가격 대비 좋은 사운드라고 생각합니다. 저음향 이어폰들에서 느낄 수 있던 잔향은 거의 없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따뜻함보다는 약간 드라이하고 차가운 느낌의 사운드이고, 플랫한 느낌의 사운드에 중저역대가 아주 살짝 강조된 게 느껴지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저음 강조, 고음 강조 등의 특징적으로 도드라지는 부분은 없지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사운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늘어나는 중국발 OEM 코드리스들과는 다르게 국내 업체인 뮤토리만의 시그니처 사운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뮤토리 R2는 주파수 대역 그래프를 공개하고 있어서 궁금한 부분 몇 가지를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었는데, 기술 담당 직원분께서 사운드 튜닝의 기획 의도부터 다양한 정보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업체에 전화하면 그 부분이요? 로 시작해서 그럼 알아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다시 전화 안 오고 넘어가는 부분이 상당수인데, 이 부분은 높게 평가되더라고요. 음악 감상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느낌과 감상평이기 때문에 사람의 귀 모양, 환경,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통화 품질인데요. 물리적으로 마이크 위치가 내려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주간절은에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이라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중사이즈 팁을 끼우면 노즐이 더 귀 속 깊숙이 들어가서 마이크가 가려질 듯 말 듯하고, 대사이즈 팁을 끼우면 노즐이 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크가 가려지지 않게 됩니다. 좀 번거롭지만 이번에는 중사이즈와 대사이즈 이어 팁을 사용해서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뮤토리알2 중사이즈 팁을 사용하여 통화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가려질 수도 있는 위치라서 통화 품질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뮤토리알2 대사이즈 팁을 사용하여 통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가 가려지지 않는 위치입니다. 통화 품질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시끄러운 번화가의 환경 소리입니다. 네, 지금은 시끄러운 번화가에서 뮤토리알2 중사이즈 팁을 사용하여 통화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가려질 수도 있는 위치라서 통화 품질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시끄러운 번화가에서 뮤토리알2 대사이즈 팁을 사용하여 통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가 가려지지 않는 위치입니다. 통화 품질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통화 품질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으니 현명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알아본 아론의 뮤토리 R2 어떠셨나요? 제 기준에서는 가격 대비 사운드 퀄리티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리듬 게임을 할 수 있는 딜레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모바일 게임이나 영상을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메리트 있는 제품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아직 대체품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무엇보다 국뽕이죠. 국내 업체의 튜닝과 QC가 들어간 제품이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만원대 이하의 제품이고 특가를 종종 진행하기 때문에 잘 줍줍하시면 가성비 넘치는 제품일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소리만 했는데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제 취향이 아니라서 좀 아쉽네요. 좀 더 캐주얼로 방향을 트시면 어떨까. 그렇다고 뭐 국내 업체처럼 아재 감성 펄을 넣을까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화이트에도 펄을 넣으셨더라고요. 펄을 좀 포기하면 안 되는 부분인지 무슨 캐리비안 블랙펄도 아니고. 아무튼 딜레이와 적당한 사운드, 성능에 비해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성비 좋은 뮤토리 R2도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